자, 계몽의 번지법 네 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디세우스 12장에 나오는 그 사이렌이라고 하는 그 신화 속 얘기를 이 계몽의 변증법이 인용하면서 그 상황을 이제 설명하는 가운데 이게 자본주의 문화 분석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67페이지를 봅시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좀 읽죠. 자아 상실의 유혹은 그 유지를 위한 맹목적 결여와 짝을 이룬다. 자아가 정지되는 행복감을 맛보는 대가로 죽음 같은 잠에 빠지게 하는 마약과 같은 도취는 자기 유지와 자기 절면을 매개시키는 가장 오래된 사회적 장치 중의 하나로서 매 순간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살아남으려는 자아의 시도이다. 자아를 상실할 것 같은 불안, 자아를 잃어버림으로써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경계가 지워버릴 것 같은 불안, 그리고 죽음과 파괴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은 매 순간 운명을 위협하고 있는 행복의 약속과 짝을 이룬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밑에 사회는 항상 이를 위해 배려한다. 노동하는 사람은 건강한 몸과 집중된 마음으로 앞만을 보아야 하며 옆에 있는 것은 내버려둬야 된다. 기분을 전환하고 싶은 충동마저 그들은 긴장을 풀지 않고 새로운 여분의 노력으로 승화시킨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렌이라고 하는 신화에서 그 요정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오로지 오디세우스 장군이죠, 장군은. 그 사람은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마약과 같은 도취를 느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못해. 왜? 묶여 있으니까. 반면에 노를 젓는 선원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쾌감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어떤 대비, 이러한 불균형, 이거를 아도르노는 본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게 인간을 불균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68쪽에 보면 그들은 하나로 묶여진 억압자의 삶과 자신들의 삶을 재생산한다. 그러므로 억압자도 자신의 사회적 역할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다. 오디세우스를 실천에 묶어놓고는 풀 수 없게 만드는 속박에 끄는 동시에 사이렌들을 실천으로부터 멀찌감치 떼어놓는다. 요정의 유혹은 단순한 명상의 대상, 즉 예술로 중화된다. 사슬에 묶인 오디세우스는 후대에 오면 연주의 청중이 되어 그것에서 상주하면서 미동도지 않고 귀를 기울인다. 드디어 이제 이게 뭐냐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일상 대중문화가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시킨다는 걸로 이제 전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대중 산업론을 쓰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챕터가 그거죠. 그러니까 사이렌의 음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미혹이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대중문화로 가기 전에 뭐 또 얘기하냐면 그게 뭐죠? 그 오디세우스가 또 하나 가다가 왜 그 외눈박이 그 큰 거인이 사는데 만나는 그런 챕터가 나오죠. 저는 계속 어렸을 때 봤던 영화 때문에 이제 그 형상의 이미지가 나와서 굉장히 쉬운데 그 오디세우스와 그 부하 병사들이 어느 섬에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괴물들의 섬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괴물이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씩 이제 그 괴물이 식인 괴물이라 사람을 잡아먹어요. 그런데 그때 괴물한테 이제 순서가 원래 오디세우스가 왔는데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내가 훨씬 더 맛있는 걸 너한테 만들어 줄 테니까 나는 조금 늦게 잡아먹어라 이러면서 자기 부하를 먼저 잡아먹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뉘앙스가 있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오디세우스가 뭘 만들어줬어요? 그 포도주를 만들어줬죠. 포도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외눈박이 괴물이 잠이 들어. 그리고 그 잠이 들었을 때에 눈을 창으로 찔러서 이제 눈을 멀게 하고 도망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외눈박이 괴물이 이 오디세우스한테 너는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자기 이름을 얘기했냐면 나는 노바디라고 그랬어요. 노바디. 노바디라는 게 뭐예요? 나는 아무도 아니다. 나는 이름이 없다. 아무도 아니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술이 취해서 도망 나오다가 이 괴물이 잠시 잠을 깨고 이 사람들이 도망한 걸 보고 잡았어. 잡으려고 이제 일어나는데 주변에 있는 그 외눈박이 괴물들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또 다른 괴물 친구들이. 그래서 너 왜 그러냐? 누가 네 눈을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노바디가 나의 눈을 이렇게 했다 그랬어. 노바디가. 그건 뭐예요? 아무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했다는 거. 이제 바로 이 신화의 어떤 스토리를 보면서 이 계몽의 변증법의 저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자본주의 문명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확고부도한 동일성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를 기만하는 것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자기 스스로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주체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113페이지를 봅시다. 합리적 이성이 자신과 반대되는 것에 동화되는 것, 즉 어떤 확고부동한 동일성도 확립하지 못한 의식의 상태에 동화되는 것은 이름을 통한 책략을 통해 완수된다. 이름을 통한 책략이 뭐야? 내 이름은 노바디야,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러한 동화는 넓게 퍼져. 동화라는 게 뭐예요? 동화. 똑같이 되는 거죠. 똑같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는 노바디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아까 우리가 시민사회에서 왜 상품, 추상적인 노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간당 얼마, 그리고 상품화되고 뭐 수학화되고 하는 그런 얘기가 동화죠. 동화. 그게 일종의 노바디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거죠. 나의 개성은 없어지는 거죠. 이러한 동화는 넓게 퍼져 있는 민간 정신 문화의 일부이다. 그래서 지금 113페이지를 읽고 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탈출한 후 누가 폴리페모스의 눈을 그렇게 만들었는가라는 부족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 폴리페모스가 아무도 아니라고 대답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감추고 죄인이 복수를 모면하는 데 일조했다는 추정은 진실을 얄팍한 합리주의로서 은폐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에피소드의 진정한 의미는 주체인 오디세우스가 자신을 주체가 되도록 만들어준 자신의 고유한 동일성을 부인하고, 그렇죠, 무정형한 것에 동화됨으로써 자신의 삶을 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야 돼. 속된 말로 추성화된 노동에 적응을 해야 되고, 나의 개성은 말살되는 것을 인정해야만 내가 이 자본주의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오디세우스 신화를 통해서 그 얘기하고 있는 계몽의 변증법이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얘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읽으면 알아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어떤 이 연결관계가 있어요.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여기 보면 어디를 읽어볼까요? 이 130페이지를 볼까요? 파시즘은 인간을 사물로, 즉 행동 양식의 총알로 만들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공개적 폭력에 대항해서 통치자들은 경제적 집중이 아직 충분히 진보해 있지 못한 정도까지만 시민사회를 보호하고자 있다. 이전에는 가난한 자나 문명에 길들여지지 않은 인간들만이 고삐 불린 자본주의 요소에 노출되었다. 그러나 전체주의적인 질서는 계산적 사유의 정권을 부여하며, 전권이라는 게 모든 그 능력을 부여했다는 거죠. 그러한 과학에 매달린다. 이 계율은 무자비한 업적주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무자비한 업적주의가 외눈박의 큰 괴물 같은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노바디가 돼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140페이지, 이성은 계산과 계획의 기관이며 목표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다. 이성의 요소는 조종이다. 칸트가 선언적으로 밝힌 인식과 계획의 유사성, 순식간에 철저히 합리화된 시민적 실존의 세부 사항에 이르기까지 빠져나갈 길이 없는 한목적성의 성격을 부여한 이 유사성을 사드는 스포츠가 시작되기 한 세기도 더 전에 경험적으로 상논하고 있다. 근데 이 사드 얘기도 여기서 나오네요. 사드라는 게 뭐예요? 소설가죠. 그 어떤 성을 대상으로 한 소설을 썼던 그 아주 유명한 소설인데, 이 사드를 사실 미셸 푸코도 응용을 하고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런 합리성에 대한 비판을 한 첫 번째 사람으로 이게 소설가 사드를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143페이지 요거만 읽고 끝냅시다. 고삐 불린 시장 경제는 이성의 진정한 형태이면서 동시에 이성을 파괴하는 힘이다. 낭만주의적 반동 세력은 다만 시민들 스스로가 겪은 것에 대해서 말할 뿐이다. 이게 뭐 144페이지, 상류층의 간교한 자기유지는 파시스트적인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이며 개인들의 자기유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불의에 순응하는 겁니다. 계몽된 이성은 스스로의 내부에서나 다른 충동들에 대해서 자신의 충동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 내지 세계 전체를 구획들로 질소화할 수 있는 척도를 발견할 수 없다. 이성의 능력이 사라지고 다 획일화되고, 그게 일종의 나를
나의 개성을 다 마비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신화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없냐? 있어요. 이거 제가 그래서 이거 가져왔는데 이게 그 심리학 전공했던 유흥한테 직접 학위를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부영 박사라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의사이면서 정신분석했던 분인데 여기도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민담 뭐 신화 이런 거 분석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무의식적 질서는 뭐냐 이런 걸 분석한 책들이 있어요. 이부영 선생님 책도 대단히 유명하죠. 이제 바로 그런 걸 한 거예요. 그 오디우스라고 하는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 신화를 아도르노가 분석한 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재미있습니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